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담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연 힘드시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담배를 너무 사랑하시고 올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애용가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이렇게 금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영상들도 많고 자료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담배를 무작정 끊어라가 아니라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특히나 또 이게 OTC, over the counter로 풀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뭐 정말 처방을 받아서 금연껌이나 패치를 한다면 좋겠지만 미국은 처방이 없어도 커스코 약국 같은 데 가시면 또 OTC로 이것들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거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껌이니까 껌처럼 씹으면 되겠지. 금연껌 절대로 그렇게 그냥 씹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 얼만큼 효과가 있고 니코틴이 과연 뭐길래 그리고 또 담배가 암을 진짜 일으키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을 평소대로 좀 빨리 해서 너무 루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담배는 왜 필까요? 멋있어 보이니까, 그쵸? 영화에 나오는 제임스 딘처럼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과거에는 담배가 역시 담배 연기도 나오고 그리고 우수에 찬 눈빛도 나오고 이런 영화나 언론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남성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게 멋있어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90년대까지도 80년대인가요?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 담배를 폈잖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담배 연기를 마셨던 기억이. 그랬다가 이제 공중보건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부터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WHO가 담배를 이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그게 타르 때문이거든요. 담배 안에 들어가 있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이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중보건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하여서 그런 것들이 의학적으로도 많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담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흡연가들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죠. 그쵸? 슬프지만 이게 단순히 공중보건을 떠나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꼭 끊어야 되는 겁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담배를 꼭 끊어야 되나요? 담배 안 펴도 폐암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고 끝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나도 그중에 그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담배가 꼭 끊어야 되나? 마녀사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많이 들려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만 보시고 큰 걸 못 보시는 거예요. 통계라고 하는 것. 그렇죠?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확률상으로 담배를 피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미 의학적으로 규정돼 있고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죠. 모든 암을 유발합니다. 발암물질이에요. 그게 타르 때문이라는 건데 어쨌든 폐암부터 시작해서요. 폐암뿐만 아니라 방광암 그리고 갖가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든 암에 담배는 기여를 합니다. 그 안에 백해무익한 수많은 케미컬들이 들어있죠.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타르인데 당연히 발암물질인 타르인데 니코틴 그 자체도 굉장히 나쁩니다. 중독을 일으키고 그것에 중독이 어느 정도 이르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금연하고 싶다고 끊었어. 그럼 금단 증상이 일어나서 다시 피게 만드는 이게 헤로인이나 코카인만큼 WHO가 그 연구를 한 결과 세상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헤로인이나 코카인만큼이나 중독성이 심하고 백해무익하다고 알려진 게 니코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는 금연 영상으로 제가 한 2탄을 한번 기획해 볼까 하고 오늘은 첫 번째 껌, 다음 시간에는 패치 이야기를 묶어서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긴데 니코틴이 뭐길래 이렇게 하는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그냥 담배 자체는 수많은 케미컬, 발암물질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나쁜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 메인은 중독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니코틴입니다. 들어보셨던 그 니코틴. 니코틴이 뭘까요? 니코틴은 이게 담배 연기로 마셔도 간접 흡연을 하셔도 내가 직접 피워도 어쨌든 한 대략 뭐 오차가 있겠지만 한 10초 정도면 뇌까지 도달을 합니다. 일단 흡수되고 난 다음에 도달하면 대뇌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걸 분비시켜 줍니다. 니코틴 자체가 수용기를 통해서 딱 결합이 되는 순간 도파민을 딱 건드려서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맛이 들리니까 행복하다 마음이 안정된다 심적으로 안정된다 라고 흡연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니코틴 자체가 가지는 나쁜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흡연자들에게 알려드려야
행복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테니까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뇌로 가서 이런 행복감을 주지만 이 대뇌에서 자체가 뭐를 하냐면 니코틴이라는 신체적인 피지올로직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호흡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무호흡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나쁘고, 그리고 심혈관에 작용하면 말 그대로 또 심장이 또 굉장히 빨리 뛰게 만듭니다. 평균 통계적으로는 10에서 20회가량 분당 심박수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중독이 되건 빨리 하면.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하죠. 심장을 빨리 뛴다는 거는 그걸 heart palpit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불안하고 덜컹덜컹합니다. 내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 그게 내가 긴장했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긴장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몸에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빨리 뛰고 동시에 또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니코틴이라는 것 자체 물질이. 혈관을 수축시키면 뭐가 될까요? 혈관 벽이 받는 압력, 그 혈관은 바로 상수도관 파이프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물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을 바로 혈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혈압 자체를 굉장히 10에서 20 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평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혈압이 한 10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혈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혈압이 고혈압이었던 사람이 정상 돌아오는 겁니다. 담배 피시면 고혈압 되세요. 고혈압 될 확률이 굉장히 크십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심장도 빨리 뛰기 때문에 무엇이든 빨리 뛰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선을 벗어나면 안 돼. 분당 심박수가 60에서 100이 정상인데 100 이상으로 뛰면 굉장히 심장이 레이싱 하듯이 뛰는 겁니다. 그럼 심장이 부담이 오고 심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히 몸에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폐포적으로 봐도 폐포 자체가 이제 니코틴 자체를 흡수해도 굉장히 이거 수축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자체로 나쁜 효과가 많아요. 폐포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 수축도 시키고 기관지도 수축시키고 해가지고 호흡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나 다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코틴이 이런 생리학적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감을 느끼려고 폈는데 대뇌에서 중독성 일으키고 그 행복감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굉장히 고혈압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폐에 대한 작용들, 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암들,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렇게 다 고려해서 말씀드려봐도 담배는 끊는 게 맞습니다. 진짜 담배는 끊는 게 맞아요. 나의 건강을 떠나서 나의 건강과 더불어서 가족의 건강, 주위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담배 피시는 행동은 그 자체로 이기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으시고요. 일단 제가 니코틴의 이 작용을 이제 나쁜 작용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밸런스 있게 생각을 하시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니코틴 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금연 보조제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smoking cessation aids라고 합니다. 에이드 도움 주는 거. 이것 중에 제일 이제 컨비네이션이 바로 껌하고 패치가 있어요. 붙이는 거랑 껌 씹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걸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3.5% 보거든요. 100명이 도전하면 3명에서 4명, 3명 반.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얘기합시다. 3명입니다. 100명이 아무런 도움 없이 나 내일부터 금연할 거야 해서 결국 6개월, 1년 뒤에 담배를 끊을 확률은 3명입니다. 3%.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3% 안에 든다면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너무 힘들죠. 근데 만약에 금연 보조제, 스모킹 세세션 에이즈를 사용해서 한다면 통계적으로 무려 35%까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효과가 10배, 10배. 아무 도움 안 받는 것보다 금연 보조를 사용하는 순간 확률이 담배를 끊을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10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도를 안 해본다면 의지가 좀 부족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껌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금연 보조제 중에서 첫 번째는 니코틴 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껌 하니까 많이 씹는 걸 생각하시는데 일반 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껌들은 무슨 자기가 기호에 따라서 계속 씹으면 단물이 빠질 때까지 씹다가 버리는 게 껌이잖아요. 근데 니코틴은 씹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적응할 때까지 며칠이 걸리세요. 잊어먹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니코틴 자체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 니코틴이 정상 담배 한 깨피에 0.1에서 이제 저 니코틴 함량이 들어있는 건 0.1까지 있어요. 굉장히 얇은 담배 있죠, 한국에. 그리고 두꺼운 것들, 굉장히 농도가 짙은 건 0.7mg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0.1에서 0.7mg의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니코틴 껌은요 2mg 또는 4mg짜리 제품 2개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높죠. 0.1의 20배가
2mg이고 40배가 4mg입니다. 0.7에 한 3배 정도 되는 게 2mg이고 0.7에 6배 정도 되는 게 4mg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니코틴 함량이 높은 껌이라는 소리입니다. 담배를 몇 개 피를 한꺼번에 피시는 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씹게 되시면 한 10에서 15초 정도 씹으시면 혀가 쎄해요. 쎄하고 팅글링 센세이션 하는데 신경에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이상한 맛이 나요. 이게 바로 니코틴 맛입니다. 이때 더 씹으면 안 돼. 더 씹지 말고 요 안쪽 볼과 여기 잇몸 있죠. 잇몸 사이에다 잠깐 위치시켜 주는 겁니다. 왜?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니코틴이 나왔으니까 체내로 흡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흡수되는 건데 이렇게 한 1분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 있다 보면 이 쎄한 게 사라져요. 그러면 다 흡수된 거야. 그럼 다시 그때부터 또 씹기 시작하는 거야. 또 니코틴아 또 나와라 하면서 계속 씹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몇 번, 15번에서 한 30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취향력에 따라서 다르고 한 30번까지 씹고 나면 또 이제 그런 이상한 맛도 나고 센세이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니코틴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재빨리 이번에 같은 쪽이 아니라 또 다른 쪽에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다른 쪽 잇몸과 이 볼 안쪽 사이에다 딱 위치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흡수될 때까지, 흡수가 된다는 의미는 이 쎄한 맛이 사라질 때까지 또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럼 또 흡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몇십 분, 30분씩 반복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껌을 버려야 될 때는 더 이상 이렇게 했는데도 더 이상 씹어도 더 이상 니코틴에 대한 효과, 그 쎄한 맛이 안 나올 때까지 씹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껌을 다 씹은 거야. 그러니까 최대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씩 씹을 수 있고 하루 총 12번까지 씹을 수가 있어요. 12번. 그 이상은 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해놓으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mg짜리가 있고 4mg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루에 담배를 20개 피 이상, 그러니까 즉 20개 피면 한 갑이에요. 한 갑 이상 피는 걸 우리 서양에서는 헤비 스모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는데 헤비 스모커 정의입니다. 20개 피 이상 피면 처음부터 센 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즉 4mg짜리로 시작하는 게 좋아. 나중에 2mg짜리로 다운시켜도 돼요. 효과를 보시면. 그게 아니고 20개 피 이하로 피시는 분은 2mg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달 동안 하시면, 이제 몇 달이라면 한 6개월이든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나면 금연의 효과를 정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니코틴이 왜 이렇게 나쁜 거냐? 제가 이 설명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거냐? 첫 번째 당연히 중독성이잖아요. 이 니코틴감이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이거예요. 내 몸에다가 담배가 아니라 담배에서 타르나 모든 나쁜 케미컬 다 빼고 니코틴만 남겨둔 거예요. 그 니코틴이 바로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금연이 힘든 이유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금단 증상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금단 증상 하나밖에 없어요. 담배를 모든 사람이 끊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다 백해 모이가고 암 걸린다는데 누가 피고 싶겠어. 그래서 다 도전을 하지만 다시 돌아온 이유는 코카인이나 이런 마약만큼 이게 중독성이 세거든요. 그 이상으로 니코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단 증상 때문이죠. 금단 증상을 끊었을 때 니코틴을 그리워하는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막 심장이 빨리빨리 뛰고 막 정말 막 뭐 안달나는 거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금단 증상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왜? 담배를 제외하고 니코틴 자체만 공급되기 때문에 니코틴 용량을 계속 주면서 점점 이 용량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서 담배에 대한 생각을 줄게 하고 점점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결국 금연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보조제로서. 두 번째는 담배를 그냥 피시는 사람 자체가 담배를 끊게 되면 굉장히 식욕이 많이 돌아요. 담배 많이 피면 침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이유와 더불어서 많이 배가 고파져요. 신경도 예민해지고 금단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래 계속 씹는 작용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껌 자체가 심리적으로는 또 육체적으로 바로 이 씹는 작용. 이게 그래서 이 담배를 피고 싶어 하는 욕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작용. 니코틴에 대한 이 중독을 막아준다는 거, 점점 줄여준다는 거, 그리고 심리적으로 계속 씹는 행동 자체가 담배를 피고자 하는 이 욕구를 감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이 니코틴 껌 자체가 금연 보조제로서 효과가 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2mg짜리 있고 3mg짜리가 있는데 담배 20pp 이상 하루에 피는 사람들은 4mg을 시작해서 다운시키고 2mg 피는 사람들, 20개 이하로 피는 사람들은 2mg짜리 껌으로 시작해서 몇 달 동안 계속 해보시라. 그리고 빈도를 줄여나가면서 니코틴에 대한 저항성을 계속 높여나가 보시라. 내가 이제 느끼는 만큼 이렇게 금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담배에 대한 이 니코틴 껌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보시면, 니코틴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여기는 또 sugar free예요. 무당이에요. 무설탕. 설탕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시중에 파는 무설탕 껌처럼 이 당뇨 걱정을 하거나 껌 자체가 이 단맛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나 당뇨 있는데 그럼 그 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코틴 껌 자체가 무설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추가로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대본이 없어서 제가 중구난방한데 죄송합니다. 뭘 또 말해야 되냐면, 바로 담배를, 이 니코틴 껌을 할 때, 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이것만 말하고 오늘 영상 접도록 할게요. 이 껌을 씹기 전, 그리고 씹은 후 15분, 보수적으로 한 20분 정도는 절대 물을 마시면 안 돼요. 특히 산 제품이 들어간 거, 주스라든지 과일향이 들어간 주스라든지 아니면 위산을 분비시키는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흡수를 막아. 니코틴 자체가 이 혀 안에서, 제가 여기 쎄한 맛이 나면 여기 검이라고 하는데, 잇몸과 그리고 요 볼 안쪽에 여기가 제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놔두고 흡수될 때가 기다리려고 했는데, 물이 있으면 물로 썰어서 이제 소화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 용량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최대.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액체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입안에 머금고 있어야 돼요. 여기 머금고 있어야지 여기서 뇌가 가깝죠. 니코틴이 금방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뇌까지.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계속 보상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니코틴이 공급되고 있다, 적당한 용량으로.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약학자들이, 그리고 약을 만드신 분들이 전부 다 미리그림까지 다 계산해서 실험을 한 데이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셔서 이 소장기관으로, GI 시스템, 그러니까 소화기로 내려보내시면 흡수가 안 된다는 거, 그냥 소변으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액체 조심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보충하자면, 제가 이제 금연껌을 씹는 사람들을 제 앞에서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막 이렇게 씹어보라고 하면 열심히 씹으세요. 절대 그 열심히 씹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일반 껌이다, 아니다. 일반 껌이 아니에요. 일반 껌 씹듯이 열심히 와그작 씹으시면 안 되고, 천천히 지그시 계속 씹다가 한 10번, 30번, 많이 해도 절대 30번을 넘지 않아요. 한 30번 정도 씹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쎄한 맛이 나오면서, 이거 peppery taste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또 쎄한 맛이 나면서 막 쏘는 맛이 나요. 그게 바로 니코틴 맛입니다. 그때 바로 여기다 저장해 두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금년에 이제 이 니코틴이 체내로 빡 흡수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서두가 좀 길어서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껌과 더불어서 이 껌과 함께 써야 되는 듀얼 액션을 할 수 있는 패치, 붙이는 니코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환자들이 선생님들한테 껌만 사용하면 안 되냐, 패치만 사용하면 안 되냐.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아요. 당연히 더 좋겠죠. 상쇄시키는 작용도 있고 시너지가 날 테니까요. 그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코 가시면 분명히 살 수 있어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른 영양제들이 10불에서 20불대 살 수 있다면, 이 금연껌들은 물론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조금 더 가격대가 있습니다. 30불, 40불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가 담배를 오래 피셨다 그러면 효도 선물로 꼭 금연껌 또는 금연 패치 권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금연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패치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